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4년을 마무리하고요. 2025년을 시작하면서 각 구군을 돌아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잘 사는 동구를 위해 열심히 달리고 계시죠. 김종훈 동구청장님 모셨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해 성과와 함께 아쉬웠던 점 그리고 올해의 계획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청장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동구민들에게 새해 인사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시죠. 요즘은 뭐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묻기에도 대단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은 정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또 정치하는 사람, 행정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나라 걱정하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행정하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다짐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다. 저 뼈아프게 들려옵니다. 자, 어쨌든 동구의 희망과 성장을 다짐하시는 덕담 들어봤고요. 구청장 취임하신 지가 벌써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예. 제가 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고요. 하루하루 정말 바쁘게 지내셨을 텐데, 질문에서 조금 어긋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꼭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예, 예. 이게 청장님께서는 이게 두 번째 청장님이시잖아요. 예, 예.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 청장 하실 텐데 첫 번째 청장을 한 번 하셨으니까 좀 예. 수월하다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행정에 대한 경험치도 있고 또 정치 영역에서 일한 또 경험도 있어서 그 경험을 다 살려서 하면은 예전보다 좀 힘들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한 살 더 먹어서 그런지 오지랖이 좀 넓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걱정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도 훨씬 저는 또 생각해보면 더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 4시 반 정도 되면 일어나서 곳곳을 좀 찾아보게 되고 주민들도 만나게 되고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죽하면 이제 슬로건을 더 잘 사는 동구라고 우리가 정했는데 네. 참 힘들었잖아요. 네, 힘든 그렇죠. 시기를 보내서 이 힘겨움을 어떻게 넘을까 걱정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나마 많은 주민들이 또 응원해 주고 함께 해 주신 덕택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빗나갔고요. 네.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년 반을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부족한 걸 채워가는데 주민들과 협력해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에서부터 출발한다. 주민들의 소리를 얼마나 귀담아 듣고 그것을 함께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부모 반상회를 통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또 심지어는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하나 만드는데도 그렇게 사업들을 해왔지요. 또 저 하나의 기관만 잘할 수가 없으니까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관계기관들과도 잘 협력해서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서 많은 노력도 해왔고 그 노력의 결과로 또 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창의 누리관 또 체험관을 하나 만들게 되기도 했고 이런 노력들 함께 기울여온 게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또 긴장 관계도 많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네, 그렇죠. 회사도 약간 긴장을 했을 테고 저는 어쨌든 얼마나 협력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최근에도 그랬지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관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기업은 이제 조금 어쨌든 간에 조선업이 이 화랑기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대한 어떤 관심도 많이 가지고 또 지역과 기업이 어떻게 상생해 나갈 건가라는 협의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좀 안정감 있게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선산업에 어쨌든 간에 불황을 넣으면서 화랑기라는 거는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계적인 경기도 어렵고 금리 인상에다 여러 가지 불안정 요소가 많았지만은 우리 지역은 그래도 조금은 안정된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고 좀 더 안정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주민들의 이야기, 주민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 이걸 딱 1년 전 인터뷰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방자치가 주민자치로 이래가지고 예. 이 화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들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얼마 전에 문을 연 그 아픈 아이 돌봄센터. 예. 이것도 역시 그 한 주민의 제안으로 시작이 됐다면서요. 우리가 이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제 학부모들과 만나서 반상회 형식으로 여러 가지 토론을 해보기도 하고 또 육아 콘서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육아 콘서트. 예, 네네.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올 줄 몰랐습니다. 우리 보육이나 교육의 문제는 뭐 교육청에서 교육을 하고 보육의 문제는 뭐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모든 행정기관이 나서서 함께 협업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콘서트 형식으로 잡아가지고 네. 간담회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아픈데 출근을 해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생각을 해보았지요. 그럼 우리가 좀 돌봐줄 수 없을까라는 데부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또 고민하고 이미 시자체에서 시행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럼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준비를 해서 아이가 아프면 저희에게 전화를 하면 아이를 데려가서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이러면 그 어느 병원에 우리가 아이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보가 있으니까 네. 거기 가서 치료를 해서 저희들이 센터로 데려와서 아이들을 간호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돌봄을 해주고 나면은 퇴근하실 때 데려가기도 하고 집에 데려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집에까지 데려다 주면은 아이들 걱정 없이 일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출발했던 과정인 것 같아요. 이러한 점이 어쨌든 간에 보면 그 하나의 아픔을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에게도 이런 사회적 안전망이 있구나. 아이 낳으면은 이렇게 키우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저희들로서는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늘 강조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회적인 안전망. 예. 네. 그게 일환으로 제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주민들 입장에서도 말입니다. 자신들의 내놓은 아이디어가 이게 정책에 반영화되고 현실화되면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느낄 것 같은데, 뭐 같은 얘기인데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뭐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이게 주민 자치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민들의 의견에 특별히 신경 쓰시는 이유가 분명히 가슴 속에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자신의 머리로 하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국내의 어떤 정치 상황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 뜻, 주민의 생각 뜻을 존중해서 하는 어떤 위임받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 저는 거기에 답이 있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도 배우게 되겠고 또 소위 말하면 이럴 사람 중에 우리가 보면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아픈 사람이 없다라고 보지만 더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찾는 방법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 것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았고요. 정책 결정을 할 때 보면 각 위원회나 각종 어쨌든 정책회의에 오는 사람들 보면 그래도 사회에서 좀 뭐 이름 있고 좀 유망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의 얘기가 저는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모든 의견을 또 잘 수렴해서 오면 좋은데 다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다른 어떤 사람들을 교집합을 잘 만들어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행복도를 좀 높여가고 만족도를 높여가는 게 정치고 행정이어야 된다. 이런 어떤 기준점이 저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하나하나의 생각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생각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또 오피니언 리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도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을 종합해서 하나로 잘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가진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정책을 잘 만들어내고 수행해 나가야 제대로 된 어떤 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다. 여기에서부터 저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다양한 의견들. 참 요즘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답답한 심정인데 말이죠. 워낙 사회가 흑백 논리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사회에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주민들의 의견들 잘 들으시는데
이게 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을 잘 하신단 말이죠. 자, 어떤 사업 선언하고 나면은 바로 이렇게 실현되는 것 같은데 비결이 뭡니까 도대체? 아무래도 이제 보니까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16년부터 18년 사이에 조선업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문화로 자리 잡고 있던 여러 복지라든가 문화체육시설이 하루아침에 매각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네. 사람들은 떠날 것인가 머물 것인가를 고민할 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속도감 있게 잘 채워주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생각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조바심이 많이 났던 것도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모든 것은 새롭게 지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지역의 어려움 속에서 텅 빈 가게도 많이 있고 텅 빈 건물도 많이 있다. 이것을 잘 리모델링해서 서면은 거기 건물주나 그 주변에 있는 환경도 좋아지고 또 실제적으로 이것이 속도감 있게 해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 만족도도 동시에 높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한 2년 6개월 정도 되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남북 청소년 센터 같은 경우도 새로 짓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새롭게 완전 단장해 놓으니까 새 건물이 된 거거든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족감을 느끼고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거든요. 서부 건강센터만 하더라도 새롭게 지으려면 시간도 걸렸지만은 또 그 안에 그동안에 해왔던 서부 지역이나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언제 되나 기다리다가 지치는 어떤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려웠지만은 그 길을 선택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것을 하면서 어려움은 많았지요. 사실은 노후된 건물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움도 많고 아픔도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제 잘 리모델링 됨으로 인해서 주민 만족도도 높았고 그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함께 어쨌든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 리모델링 하시는 과정에서 이 보면은 예산과 시간 자체가 또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을 갖다가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작년에 보니까 말이죠. 예. 워케이션 센터 인기가 엄청나더라고요. 예. 뿌듯하셨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문화 여가 공간이 많이 늘어서 그런지 동구 분위기가 예전보다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다. 예. 그 동구민들의 얼굴에서 뭔가 여유로움이 많이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청장님이 꿈꾸는 동구로 지금 이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직은 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조선 산업의 안정은 저희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인구 소멸의 어떤 모든 단계에 지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국인 노동자도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람들은 걱정도 많고 불안한 것도 많았지요. 그냥 한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빈 곳을 또 많이 채워준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일자리도 채워줬지만 어쩌면 텅 빈 원룸도 채워줬고요. 주택가도 채워줬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금융이자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원룸 하나 들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던 이런 문제도 사실은 해결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조금 안정적인 어떤 기반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좀 해결해야 될 지점은 있는 게 다 겪는 고민이긴 하지만은 고령화 정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우리도 네. 18% 정도 현재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수고하고 또 일하고 온 이런 사람들의 어떤 평생 케어를 좀 어떻게 해갈 건가라는 부분들이 네. 걱정인 게 많아요.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거든요. 나오신 분들 잘 아시다시피 30년, 40년 일을 하고 나왔으니까 호주머니에 진통제 안 넣고 다니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죠. 너무 아파요. 네. 그리고 우리 노동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건골격계 이런 거 치료를 하고 있지만은 좁은 공간이 대단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함께 나서가지고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 산업 여군이다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들의 아픔, 이들의 어떤 평생의 어떤 삶을 행복하게 하는데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우리 재원으로도 힘들더라고요. 네. 마음으로만으로 힘드니까 이런 분야들에 있어가지고는 서로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영세 사업장들이나 이런 게 대단히 어려워졌어요. 뭐 금융의 어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은 시장 기능도 좀 달라진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제 오고 난 이후에 아시다시피 이제 플랫폼 시장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 번씩 보면 우리 장모님이 91세인데요. 네. 우리 장모님도 쿠팡하고 계세요. 이런 게 이제 현실로 들어와 있는데 예전에 다 가게를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지금 뭐 공실률이 저희들도 한 10%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울산으로 보면 10%가 훨씬 넘었거든요. 훨씬 넘다고 봐죠. 예, 전국적으로도 이런 현상인데 빨리 어쨌든 간에 서비스 시장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다른 일자리를 만들거나 다른 어떤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 알아서 살아라고 이렇게 할 수만은 없다. 저희들이 또 사회보험료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또 경영 안정 자금도 늘려주고 하지만은 이거는 조직지열이에요. 이것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또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 국민의 삶이 좀 안정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어쨌든 간에 빠르게 좀 정리돼야 되는 고민들이 저 현실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보면 아프거든요. 네. 예. 그 지역 소멸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난해 저하고 그 대담 방송을 하시면서 예. 또 고민을 하셨던 내용이 청년 정책이었어요. 예. 지금 청년 정책들은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요. 뭐 아이들과 청년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른들 숫자가 나누면 어른들에 대한 힘이 강해지기도 정치적 힘이 강해지기도 하고 요구도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면 공원을 하나 지으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어르신들은 오셔가지고 야 놀이터가 하지 마라 애들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이러거든요. 네. 학부모들 오면 정자 없애주세요 얘기합니다. 왜요? 그렇죠. 어르신들 그 하루 종일 거기서 노시면서 떠들어서 시끄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고 아이들이 적게 태어난다고 그 아이들을 방치하게 되면 아이들도 떠날 뿐만 아니라 출산율은 더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네, 어느 군인가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린이병원은 하나도 없고 장례식장만 13개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이들이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가 한 명 있더라도 어린이병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공적으로 해결해야 될 우리 과제라고 보는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다돌봄 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어린이 놀이터도 개선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왜 자꾸 그걸 하냐. 아이들 줄어드는데 얘기 아니라 줄어들수록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청년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 청년들 멀쩡한 청년들인데 지원하냐. 젊은 애들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응원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그 지역의 어떤 소멸도 가져오기도 하지만은 그 청년들의 미래가 없이 출산율 문제나 이런 저출산 문제나 지역 소멸이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청년 주택도 지원하고 청년들이 어떤 직장을 갈 수 있을지 다양한 어떤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모두 부모된 세대가 함께 응원하고 함께 지원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뭐 힘있게 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작년에 약속해 주신 내용들 늘 가슴에 담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신다니 진짜 든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얼마 전에 말이죠.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례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가슴 아프긴 합니다만 현대중공업과 상생발전 협약을 하셨어요. 예. 현대중공업 최고 경영진이 동구를 직접 찾아온 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좀 귀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좀 제가 새롭게 들어와서 한 2년 6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서로 신뢰가 쌓여서 저는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업이 어떤 어려운 점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저는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 어쨌든 간에 빠른 어떤 행정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에게 협력을 해서 빠르게 어쨌든 간에 조치를 취하고 도와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기업도 이제 조금씩 여유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단기 순이익도 높아지고 좀 앞으로 좀 더 화랑기가 좀 맞으면서
지역을 위해서 함께 해보겠다는 의지가 좀 많이 강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상생협약이라는 게 형식적인 어떤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마음을 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기업도 살고 지역도 살고 그래서 함께 어쨌든 잘 사는 그런 어떤 동굴을 만들자는 서로 의지의 어떤 표현이고 의지를 위한 협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귀한 자리다 이렇게 여기고 있고 중요한 거는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네. 책임 있는 논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 화답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당장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서로 논의해가는 과정들의 첫 단추는 깨어졌고 이것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존의 묘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과 지역, 또 기업과 노동자들 함께 다 공존하는 밥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 찾고 계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도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동구에 외국인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유지되는데 한몫을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십니까? 첫째는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한 적도 있는데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많은 도시에서 국회에서 토론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꺼번에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생기는 도시에는 내려왔을 때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그 지원이나 제도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자체 차원에서 감당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반드시 저는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불안감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여전히 어쨌든 넘어야 될 산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어쨌든 가장 우려했던 범죄나 이런 게 많지 않을까라고 했던 부분들은 범죄율은 거의 없고요. 낮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요소도 상당히 저는 극복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구에는 그나마 사실은 대기업군이 있어가지고 안정적인 관리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빠르게 또 우리 부서도 하나 만들었어요. 노사 외국인 지원과를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좀 하고 있고 또 모든 기관들 노동부가 됐든 법무부가 됐든 기업 저희들 다 모든 기관들이 모여서 외국인 지원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연착륙하고 안정적인 상까지도 지원하고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문화적 이해 충돌을 빠르게 해소하는 데 힘을 모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협력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를 저는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외국인들은 또 함께 나서준 게 우리도 방범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외국인 노동자 방범대도 있어요. 그리고 또 외국인 축구단도 생겼어요. 축구단도 생겼고요. 또 심지어는 외국인 주민협의체도 생겼어요. 만들어가지고 외국인 주민들도 똑같이 우리 내국인들처럼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 주민들에게도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에 대한 어떤 교육도 했고 저희 직원들도 물론 교육을 했죠. 그것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같이 가야 될 일이라면 적극성을 가지고 같이 받아들이고 또 그들의 워라밸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워라밸이 같이 상승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보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이건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기업도 대단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외국인들이 실만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어울릴 만한 어떤 거리나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러니까 같이 가겠대요. 우리가 답사 가겠다니까. 기업에서 임원진들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업도 대단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해서 이런 문제는 우리 동구에서 이런 것이 우려와 걱정이 아니라 우리 동구에서 함께 삶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동구가 더욱더 풍족해지고 새로운 미래를 또 설계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청사진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더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증가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슬기로운 방안들을 계속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새해도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 듯 합니다. 이 사업들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러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르신들을 위한 파크 골프를 좀, 초기에 마무리를 해서, 어르신들 좀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건강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다시 하나 만들어서 봉수와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남북권에 하나를 조기에 신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또 동부회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수영장이 부족해서 그동안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원래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생존 수영도 다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 가지 어쨌든 걷고 싶은 길에 대한 욕구도 많고 또 사람들이 힐링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어서 부족한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거는 올해는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테마길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 설도가 사실은 예쁜데 사람들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기 예쁜 꽃을 많이 심어서 당분간 그 개발이 잘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네네.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 이제 사계절 꽃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오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보는 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무거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비상계엄대 말입니다. 울산 지역 단체장 가운데서 유일하게 본인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이긴 한데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지요. 그날 저는 샤워를 하다가 뛰쳐나갔는데 우리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하고 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내 보고 좀 집을 좀 나가서 다른 데 있으라 했더니 어차피 타고난 운명인데 여기 있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청으로 달려갔죠. 어떤 경우에서도 제가 지켜야 될 어떤 가치, 우리 주민들을 생명과 안녕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고 달려가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부딪힐 수도 있지만은 끝내 사람의 생명을 위협을 가하거나 그 안녕을 지키지 못하는 정치와 행정이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가치를 두고 싸우고 있다는 누가 옳고 그름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국민의 안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사람이 공직자로서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들고 하루빨리 이 땅의 어떤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또 우리나라가 좀 더 세계적으로 좀 안정된 국가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훈 청장님이 그리는 동구의 미래와 함께 희망을 담아서 국민분들께 마무리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사람들은 많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공직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많이 생각하며 사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좀 더 사람들의 가슴을 달래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냐고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와 행정의 책무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둘러보면서 제대로 책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종훈 동구청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청장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주민들이 활짝 웃는 동구를 만들겠다는 김종훈 청장님의 목표가 올해 더 큰 성과로 다가오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